미국에서는 5월 상품 무역 수지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 나온다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죠. 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미 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제 옆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매번 화상으로 우리 작가님 예. 얼굴을 뵙다가 이렇게 이제 실물을 뵈니 아유. 또 괜히 이제 뭐 친구 같은 매일매일 뵀으니 친구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도 예. 있고요. 그러면서도 뭔가 신기해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작가님 오늘 밤에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어떤 거 봐야 되는지 이거 네. 어김없이 또 말씀 주십시오. 네, 이 지난밤 분위기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을 하고 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한 템포 살짝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그 안쪽을 살펴보면은 일단 JP모건에서 이제 전략가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번 주에 7%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나를 맞아요. 던져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를 보면은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밈 주식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제 이건 뭐 FTX 쪽에서 이제 로빈후드 인수 계약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물론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중에 14%나 급등을 하고 그리고 장마감 후에는 이제 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AMC 엔터가 오랜만에 또 그동안 또 상승세가 있었지만은 그 상승세에 이어서 또 급등하는 14%까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보면 이제 레딧이라는 사이트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레딧에 보면은 월스트리트 베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타위스라든가 이런 어떤 포럼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밈 주식들에 대해서 과거의 밈 주식들 AMC라든가 레딧 그 어떤 그 후드라든가 로빈 후드라든가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다시 격렬하게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주식들이 지난주에 급등했단 말이죠. 스노우플레이크는 바닥에서 3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들이 어느 정도 조정됐느냐면 마이너스 2%, 많은 건 마이너스 5%. 그 정도에서 쉬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밑에서 올라올 때 장대 양봉 하나 만들고 캔들 조그맣게 두세 개 만들다가 경제 이벤트가 뭔가 예정된 것보다 좋다 이러면은 갑자기 또 하나 캔들을 크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JP모건에서는 그 패턴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또 기대를 할 수 있고 장 후반에 이번 주에 굉장히 이벤트들 많습니다. 경제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뭐 기업 실적이나 소매 관련주들 실적이라도 더 좋게 나온다면은 정말 그런 스토리가 쓰여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도 경제 지표들 꽤 나옵니다. 보면은 도매 재고 나오는데 이거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재고가 기업들에게 다시 돌아갈 거냐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왜냐하면 타겟이나 월마트 같은 소매 업체들은 이제 재고가 너무 부담이 된다. 이걸 어떻게든 털어내야 된다. 근데 그중에 방법을 처음에는 기업으로 돌려보내는 거는 사실 처음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타겟부터 나서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의 창고에 재고가 쌓이게 되면 이게 또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소매점 판매. 레드불 리테일 이제 소매 판매 지수가 나오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두 자릿수에서 계속 버텨주면서 지난번에도 12.8% 상승이 나왔고 그래서 이쪽 아직 소비 관련해가지고는 아직은 미국에서 이 부분을 우려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주택 가격이 나오는데 S&P 그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이제 주택 가격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좀 후행성이 있지만 가장 신뢰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게 좀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이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도 같이 올라가면서 좀 과열 징후까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도 좀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나옵니다.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15년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시장이 침체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던 약세장 랠리다 뭐 이런 것들이 한동안 뭐 몇 달 정도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조업, 미국 지역
개 제조업에 대한 게 나오는데 리치몬드 지역 제조업이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역별로는 이미 침체기에 들어간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주요 지역들의 어떤 제조업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러면서 그쪽에서 해고나 이런 노동시장 관련돼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런 것들에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지표들 쭈루루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하나하나 한번 체크를 해보죠.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학기비 분들을 위해서 유망한 기업 하나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 볼까요, 작가님? 네, 오늘은 제가 조금 큰 회사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시장이 이제 갑자기 급반등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미처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은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크고 안전하다 싶은 종목을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이제 미처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혼자 소외되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에 손이 나가다 보면은 이게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놓친 타이밍이 있다면은 새로운 또 방향을 또 찾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에너지 트랜스퍼라는 회사를 가져왔습니다. 코드가 ET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마일에 달하는 굉장히 긴 거리의 그 파이프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미국 전체 천연가스 시장 파이프라인에서 30%를 점유하고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뭐 마케팅 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사업들도 하고 있고, 뉴멕시코라든가 텍사스 지역, 그리고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지역, 굉장히 그 넓은 지역에 걸쳐가지고 루이지애나까지 해서 다양한 그런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 처리 공장들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 가스 관련된 산업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가스 소비 좀 줄어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즈니스적인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2050년도까지 보더라도 이 산업용 가스는 계속해서 성장이 될 거고 한 35% 정도 더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왜냐하면 미국에도 지금 그 가스 차량이 이미 몇 해 전부터 시내 버스가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대형 차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가스 차량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2030년 이후 40년 지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천연 가스에 대한 그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어떤 규모를 봤을 때는 지금 보면은 310억 불 정도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퍼가 9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당 수익률이 잘 나가 있고 배당 수익률, 시가 기준 배당 수익률이 7.7% 지금 나오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 1달러 20센트 정도까지 배당을 했어요. 근데 지금 80센트까지밖에 배당을 안 하고 있고, 최근에 연속해서 분기별로 배당 금액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금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2천만 주, 워낙 낮은 가격이고 안전하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재무제표 살펴보더라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실적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올해 1분기에 벌써 204억 불 정도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다음 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 35% 정도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전체를 보더라도 매출이 앞으로 30% 이상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분기에도 매출이 지난 1분기에 한 204억 불 나왔는데 220억 불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큰 기업이지만 그래도 최근에 어떤 그 산업 흐름을 봤을 때 어떤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차트 보시면은 차트 가지고 뭔가 대단히 저평가됐습니다. 아니면 추세를 잘 타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차트 자체가 굉장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바로바로 또 회복이 되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15불 47센트까지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손절 매가는 아래쪽에다가 9불 17센트 정도까지 잡으시면은 투자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트랜스퍼
한번 봤네요. 최근 들어서 뭐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포트에 하나 담아둬라. 이거 나쁜 전략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월가에서 뭐 관련한 뭐 그런 기사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작가님도 좀 비슷한 생각이세요? 아니, 옥석가리가 중요한 건가요? 에너지 관련 주식들은 지금은 이제 그 전쟁 때문에 성장주로 좀 인식을 받은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에너지 관련 주식들은 네. 가치주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최근에 옥시덴탈 투자한 걸 보면은 2019년도 떨어지기 전에부터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서 떨어져서 추가 매수 소폭했고, 그리고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됐을 때 추가 매수를 대량으로 하면서 이 투자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완전히 갖춰놓은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가치주 투자의 전형적인 투자 패턴입니다. 뭐냐면은 왼쪽 무릎에 들어가서 그리고 바닥을 지나오면서 같이 안정권을 확보했을 때 대량으로 다시 재매수 들어가는, 평균 매수 단가는 똑같은 구조지만은 그 과정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통해서 안정된 배당 수익과 주가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전형적인 가치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했던 그 투자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배우면은 얼마든지 에너지주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그런 네.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김태수 금융작가와 출연하신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매일매일 함께 뵙고 있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고맙습니다. 자, 마감 스트레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뭐 그래도 장 막판 들어서 코스피가 그래도 상승폭을 좀 키우면서 마무리를 돼서요. 3일 연속의 반등을 시연해낸 셈이네요. 내일까지 가자! 외쳐봅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